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2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이 브릿지 영상, 이 브릿지 영상 제가 쓴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1년 넘은 동안에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되게 황당합니다. 일단 어제는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되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글 유튜브가 또 장난을 치나, 구글 코리아가 또 이상한 짓을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 외국계 이 IT 회사들의 국내 지사가 생각보다 좀 이상한 행동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국내 담당자는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오늘 요 얘기 요까지 하고요. 이어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박영수와 김홍일입니다. 자,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영수의 후배이자 또 같이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을 했던 김홍일 검사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참 암울하죠. 근데 참 제가 이 두 사람을 오늘 가만히 보면서 참 세상 묘하다, 기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참,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홍일이 이렇게 또 한 자리를 차지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일단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박영수, 아마 이분은요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굴욕일 겁니다. 제가 아마 구속은 안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모르죠. 하지만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박영수 입장에서는 엄청 굴욕일 겁니다. 특별검사로서 엄청나게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잖아요. 이름 날렸던 특별검사가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을 해서 오히려 자기가 구속 실질 심사를 받는다? 굴욕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상하죠. 그죠? 자, 그에 비해서 오늘 이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가 된 김홍일, 이 사람은 윤석열을 하고 진짜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이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을 할 때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범정과장이었나 그 중수 1과장인가 아마 2과장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앞부분을 아마 김홍일, 그 다음에 그 뒤쪽 부분을 최재경, 이렇게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전고검장인가 대구고검장인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고검장으로 최종 마지막 공직을 하고 물러섰는데 참 유명했습니다. 왜? 한승깔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이 사람은요 특수부 검사이긴 한데 가장 이 사람의 경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BBK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가장
이 사람 경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BBK 무혐의다. 그렇게 따지면은 김만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김만배가 기사는 안 썼지만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BBK 취재 파일인가? BBK X 파일인가 하는 책을 썼었어요. 썼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하고도 뭐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죠. 여튼 이 박영수와 김홍일 참 기기묘묘한 관계다, 그죠? 자, 어쨌거나 근데 오늘 김홍일이 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되는 걸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예정됐던 거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 일단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요, 윤석열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자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예. 선거 때 도와줬으니까 뭐 한 자리 했겠지.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석열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 뻘개가지고 그 사진 찍혔던 거. 그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술 먹고 나오다가, 예. 그때 그럼 누구랑 술 먹었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예, 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었다. 예, 김홍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김홍일이라는 양반, 한승깔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검사들 뭐 여러 명들을 만나봤지만, 내부적으로, 자기 원래 승질이 한승깔 하는 사람도 일단 고위직에 올라가면 승질 없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점잖은 척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 승질 더럽다라고 대놓고 얘기했던 사람이 김홍일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거친 면모 그렇게 숨기잖아요. 약간 마초 기질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그런 사람입니다. 촌놈 티를 내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기도 해요. 제가 어디서 이런 인상을 받았느냐 하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씩 합니다만, 보통 검찰총장이 이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고깃집을 갑니다. 고깃집에서 이렇게 폭탄주 놓고 이렇게 마시거든요. 근데 김준규 검찰총장은 유일하게 기자들과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되게 당황해하는 기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김홍일입니다. 예, 제가 그날 김홍일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스파게티를 보더니 뚱한 표정을 짓더니 이 웃지 뭐란 말이고 라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당황했죠. 고기는 없나? 그걸 나한테 묻는데 총장한테 묻지.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우리 스테이크 뭐 시키죠 뭐 이러면 총장님 우리 스테이크도 시켜도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근데 스테이크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나오면 스테이크가 요만하게 나오잖아요. 손바닥만하게 나오잖아요.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거야 그냥. 나 진짜 그렇게 대놓고 불만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데 왔고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거 싫어. 난 이런 거 내가 짜증나. 뭐 이런 걸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촌티 내는 거죠. 근데 그 촌티 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왜? 나 촌놈이다. 이런 사람 입디다.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중수부장 시절에 윤석열을 과장으로 데리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하고 약간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윤석열의 친위대가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왜? 당장 김홍일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부위원장인 김태규라는 사람도 그래요. 이 김태규라는 사람은 원래 판사였는데 이 판사인데 아주 극우적인 거의 일베 판사였어요. 일베 판사. 왜 일베 판사라고 불릴 정도였느냐? 이 사람 사법농단 그거를 떠드는 판사들, 사법농단이 있었다고 주장한 판사들 전부 다 탄핵해야 된다. 사법농단에 연루가 된 판사들이 아니라 사법농단 문제 제기를 한 판사들을,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 이런 사람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말 다 했지. 뭐 저는 이 사람을 일베 판사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 사람은 극우야. 완전히 극우도 이런 극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극우 밑에 극우랑 같이 지냈던 우리 전현희 전 위원장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참 생각이 납니다. 어쨌거나 김홍일, 김태규 이 두 사람이 권익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뭐다? 권익위가 사실상 윤석열의 친위 부대가 됐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 어벙해가지고 뭐 잘 못하잖아요. 사실 장관들을 이렇게 통제를 못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깝깝할 수도 있어요. 계속 뭐 말실수나 찍찍하고 말이야.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이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사실상 국무총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를 제끼고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뭐 친이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알건데 제가 보건데 이 김홍일하고 윤석열하고 나이는 비슷한 걸로 알아요. 연수는 기수차는 많이 나지만 나이는 비슷한 걸로. 자, 이렇게 김홍일이 잘 나가는 오늘 망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박영수입니다. 박영수는 오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박영수 돈은 건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영수의 혐의는 입증이 안 되는 혐의들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박영수를 구속을 설령 시키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것은 특검, 국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50억 특검법을 무산시키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카드에 불과하다. 뻔히 구멍이 크게 하나 뚫려 있고 그 구멍으로 박영선 쏙 빠져나갈 건데 마치 지금 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엄청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굴고 있다. 결국에 그렇게 공정한 척한 검찰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뭐다? 권순일과 이재명을 엮어가지고 그걸로 다시 한번 대장동 사건을 테이블 위에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언론에서 지금 열심히 뭐 박영수가 잡혀가네, 심지어 김만배가 뭐 입을 털었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다 수사할 데가 없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뭐 심지어 중앙일보는 무관도 얘기를 하면서 나무기 무관도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다라면서 뭐 그때 얘기를 이 무관도 얘기를 한 이 얘기는 뭐 이 김만배도 같이 뭐 동의를 했다, 인정을 했다는 등 막 이렇게 하면서 박영수가 근데 잡혀갈 것처럼 증거가 빵빵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다 개소리라고요. 왜? 2014년, 201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4, 2015. 그런데 정확하게는 2014년
11월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바로 그 시기에 박영수는 우리은행에서 퇴임한 상태였다. 여기도 보시면 2015년 3월 2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2015년 10월 말, 빨라야지 2014년 10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박영수가 우리은행에서 이사를 퇴임한 거는 언제? 네, 2014년 11월이라고. 그러니까 200억을 주네 만에 뭐 그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네 만에 하는 그 시점에 이미 박영수는 퇴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수재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박영수가 그 은행 임직원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은행 임직원에 퇴임을 한 뒤에 이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200억을 논의한 거는 2014년 10월 말부터인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2014년 11월부터인데 박영수가 이사 퇴임한 거는 2014년 11월 초, 11월 3일이라고. 즉 본격적인 얘기가 거론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범행에 착수가 된 게 아니라 범행을 공모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미 박영수는 은행을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뭐 수재 혐의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수재 혐의의 기본은 뭐? 금융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예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지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려면 적어도 뭐 직원이어야지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패한 청탁이 있었는지, 돈을 받았는지, 뭐 적법했는지, 그거는 다 나중 얘기고 일단 은행 직원이어야 돼. 근데 은행 직원이 아니었잖아. 그거 땡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박영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뻔히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뻔히 있는데 박영수를 마치 구속이나 될 것처럼 이렇게 오버하고 구속을 곧 시킬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기에 조중동이 같이 설쳐주는 이유는 뭐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순일 전 대법관 때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에 속해 있죠. 따라서 박영수를 수사해야만이 권순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권순일은 수사를 해봤자 사실 50억 클럽으로는 더 나올 거 없어. 왜? 돈을 안 받았거든. 따라서 이 사람은 50억 클럽 갖고는 안 되고 결국엔 이 사람은 뭘로 엮는다? 권순일이 이재명한테 무죄 선고를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청탁을 김만배한테 받았다라는 식의 이른바 또 다른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조선일보가 짜놓은 그림이에요. 벌써 조선일보가 여러 번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검찰이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대장동 프레임을 다시 권순일, 이재명, 김만배 그 재판거래 커넥션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면 대장동에서 돈을 얼마 받고 자꾸 그 떠나서 재판거래 프레임으로 싹 전환하려면 바로 박영수를 밟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영수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검찰이 자신들이 짜놓은 그림, 조선일보가 짜놓은 그림이 성공한다면 박영수는 1등 공신이지. 그러면 1등 공신 박영수한테 과연 윤석열은, 과연 검찰은 한몫 쥐어주지 않을까요? 한몫 쥐어주지. 적어도 박영수는 돈은 법니다. 진짜로 돈 벌 수 있어요. 왜?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선배한테 신세를 졌잖아. 사실 박영수하고 윤석열의 게이트, 박영수, 윤석열이 함께
이 대장동 사건에서 조우형이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갈 사람들을 빼줬단 말이야. 이게 진짜 사실은 이 의혹의 핵심 포인트인데 요거는 싹 빼고 50억 클럽으로 해가지고 권순일에서 이재명 잡는데 뭐 성공을 했다면 박영수 자기 한 몸 희생해가지고 윤석열 살려준 거잖아. 그러면 대가를 치르겠지. 어떻게? 이제부터 박영수가 수임하는 사건 무조건 승소야. 검찰 단계에서 처리가 됐다? 아, 무조건 그럼 게임 끝이야. 검찰 수사하다가 스톱이야, 그냥. 그게 박영수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돈 얼마나 벌겠어? 돈을 긁어먹는 거지, 진짜. 그게 뭡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좋게 말하면 전관이온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박영수가 1등 공신인데 그런 혜택 안 주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열받는다, 그죠? 저도 열받습니다. 솔직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릅니다. 근데 이게 검사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검사들이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참 씁쓸하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예, 후원은요 오늘